자, 그 다음에 양입지에 관한 얘기로 들어갑니다. 자, 양입지에 관한 얘기 들어가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한 필지를 만든 다음에 토지 표시 결정하는 절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필지라는 것은 토지 개수죠, 그죠? 우리가 토지 이제 하나의 단위입니다. 토지 하나의 단위인데, 우리가 한 필지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한 필지 만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 필지 만들기 위해서는요, 일단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본 수업 들어가지고 세부적인 절차를 할 겁니다만, 일단 동네에 같아야 됩니다. 같은 동네에서 한 필지 만듭니다. 동네에 걸치면서 한 필지는 만들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소유자 같아야 됩니다. 소유자 다르면 한 필지 못 만들어요. 세 번째, 지목 같아야 됩니다. 지목이 다르면 한 필지 못 만들어요. 그리고 집안이 연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골에 갑니다. 또랑 있죠, 그죠? 또랑 양쪽 토지를 한 필지를 만들 수는 없어요. 집안 단절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축적 같아야 되고 등기여부 동일해야 됩니다. 뭐 이런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런 조건을 갖췄을 때 한 필지를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한 필지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예배에 관한 얘기인데요. 양입지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양입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주된 용도의 토지에 자, 편입되어 종된 용도의 토지를 양입지를 한다 이러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말입니다. 자, 거기 제일 위에 빈 공간 좀 있습니다. 자, 빈 공간에 그림 하나 그려 놓을게요. 자, 우리가 시골에 한번 가볼게요. 시골에. 자, 시골에 들판을 가로지르는 자, 들판에 논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논이 하나 있고요. 자, 이게 답입니다. 자, 논의 지목을 답이라 그래요. 자, 들판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이렇게 있다라고 칠게요. 자,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라 그러면요. 자, 실제 토지가 이렇게 생겼다 칠게요. 자, 그러면 언뜻 봤을 때 이 토지 통로가 없죠. 그죠? 통로 없습니다. 자, 이 답의 소유자는 갑이에요. 자, 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로를 개설합니다. 자, 통로. 자, 통로를 개설했습니다. 이게. 자, 통로를 개설했을 때, 자, 우리가 통로의 지목은 원래가 도로입니다. 도로예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통로를 개설하게 되면은, 이 토지는 이 답의 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토지입니까? 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토지죠. 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토지로서, 자, 집안 연속돼 있죠. 자, 소유자 같다 말입니다. 자, 소유자 같습니다. 소유자 같다는 조건만 충족되면은요. 자, 지목은 도로입니다. 요거는 답이죠. 지목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지목은 다르다 하더라도 이 토지를요, 이 답에 편입이 가능합니다. 편입이 가능합니다. 편입되는 요 토지, 요 편입되는 요 통로, 요것을 우리가 양입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편입되는 토지를 양입지라 그럽니다. 양입지. 자, 그리고 이런 사망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자, 수로로 또랑이 있습니다. 자, 또랑의 법정 지목은 국어라 그럽니다. 국어. 자, 또랑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논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물 대기 위해서 수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까? 수로를 개설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 수로를 개설했습니다. 여기. 자, 수로. 자, 수로. 소규모 수로입니다. 자, 작은 규모의 수로가 개설됐을 때 이 토지의 지목 마찬가지 국어라 그럽니다. 국어. 자, 그러면은, 자, 마찬가지로 집안은 연속돼 있죠. 자, 소유자 같다는 조건에 충족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토지와 이 토지는 요거는 답이고 이거는 국어죠. 지목은 다르죠. 지목은 다르다 하더라도 이런 이 토지 편익을 위하여 설치된 국어, 이거는 수로 이런 것들은 편입이 가능하다 말입니다. 편입되는 이런 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입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입되는 토지를 양입지라 그럽니다. 시골의 통로라든지 또랑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로 이런 것들을 양입지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자, 시골에 가볼게요. 자, 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게 답입니다. 답이에요. 자, 논이 하나 있는데, 자, 시골에 가면요. 요즘은 그런 거 잘 없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이 시골에 한국전쟁 당시에 포탄 떨어진 웅덩이 이런 게 있죠. 시골에 논중앙이 그죠? 웅덩이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 웅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물고였습니다. 물고인 토지의 지목은 유지입니다. 유지입니다. 물고인 토지의 지목은 유지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유지는, 웅덩이는 이 답에 둘러싸인 협소한 토지입니까? 둘러싸였죠. 둘러싸인 협소한 토지라면 소유자 같고 집안 연속되어 있다는 조건만 충족되면 비록 지목은 다릅니다. 요거는 유지고 요거는 답이죠. 지목은 다르다 하더라도 이 유지는요, 이 답에 편입이 됩니다.
편입됩니다. 요 편입되는 유지 요런 것들을 우리가 양입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양입지란 용어는요. 편안하게 얘기해서 편입되는 토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편입되는 토지. 그 편입되는 모습은 통로라든지 그리고 국어, 수로 그리고 둘러싸인 토지 이런 것들이 양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양입지였고요. 자, 그러면은 양입지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양입을 한다는 얘기는 이거 전체적으로 토지 한 필지로 보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죠? 자, 양입을 한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이걸 한 필지로 보겠다는 얘기죠. 자, 전체적으로 한 필지로 봅니다. 자, 한 필지로 본다면은 지목은 하나 결정돼야 되거든요. 그럼 지목을 하나로 결정한다면은 구체적으로는 도로고 국어고 답이죠. 하나로 결정합시다. 지목은 뭘로 할까요? 답으로 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지목을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합시다. 하나로 결정한다면 뭘로 할까요? 답으로 하겠죠. 왜? 주된 용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지목 결정할 때 양입을 했을 때 지목 결정은요. 지목은요. 지목. 주된 지목에 따라간다.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지목 결정합니다. 지목은 용도는요. 가장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 결정합니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 따라 지목 결정하는 거예요. 자, 요게 양입지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지번의 본번과 부번 그리고 병행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본번과 부번은 지번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지번은요. 토지마다 붙이는 번호가 지번이었습니까? 토지마다 붙이는 번호가 지번이었죠. 자, 그 번호의 모습부터 먼저 볼게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토지에 지번을 붙일 때 지번 붙이는 모습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어떤 한 토지가 있습니다. 자, 이 토지가 있을 때,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토지 지번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이런 얘기 들어봤죠? 어떤 토지 지번은 35번지다. 어떤 토지는 1074번지다. 어떤 토지는 452번지다. 이런 말 들어봤죠? 자, 어떤 토지는 지번이 536번이다. 이런 말 들어봤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토지 지번에 이런 말 들어봤습니다. 뭐 3의 2번지다. 1024의 32번지다. 507의 4번지다. 이런 말도 들어봤죠. 그죠? 그 어떤 토지 지번은 뭐 13의 6번지다. 이런 말도 들어봤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토지 지번을 붙일 때는 이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산 5번지니, 산 9번지니 이런 말도 들어봤죠. 그럼 어떤 토지를 지번은요. 산 5번지니, 7번지니 이런 말도 들어봤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요. 자, 지번의 모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요 지번은요, 숫자 하나로 돼 있죠. 그죠? 이런 지번을 우리가 단식 지번이라고 이야기해요. 단식 지번. 숫자가 앞에, 뒤에 두 개 있죠. 자, 요 두 개를 둔 지번을요, 우리가 복식 지번이라 그래요. 지번.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이라 그러는데, 자, 그러면은, 복식 지번이라면 숫자 앞에 게 있고 뒤에 게 있죠. 요 앞에 숫자를요. 지번 중에서도 본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뒤에 숫자를요. 부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앞 요 536번 있죠. 요거는 본번일까요? 부번일까요? 요거는 본번이겠죠. 본번. 그러면은 지번을 본번만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할 수도 있는데 자, 본번과 부번을 구분짓는 요 선이 있죠. 요 선을 어떻게 읽느냐 하니까 의로 읽습니다. 다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1번식 표현입니다. 지번 몇 번입니까? 13의 6번 이렇게 평소부터 읽으세요. 다시 이렇게 읽지 마시고 나중에 시험 문제화 됩니다. 문제 이런 것들을 보기문항 구성하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지번이요. 산 7번지라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주에 지번은 토지마다 붙이는 번호가 지번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번호는 어느 겁니까? 7. 요게 번호죠. 요게 지번입니다. 요게 지번이고 7번의 지번이고 그럼 산이라는 글자는요. 요거는 지번 아니에요. 요거는요. 부호입니다. 부호.
부호. 자, 그러면 부호다 그러면은 부호가 가지는 의미가 있겠죠. 부호가 가지는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자, 대한민국 모든 토지는 토지 대당 지적도, 임야 대당 임야도 둘 중에 하나 반드시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반드시 들어갈 때 산이란 글자를 붙이는 거는요. 이 7번지가 임야 대당, 임야도 여기에 등록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호입니다. 임야대당과 임야도에 등록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호예요. 그럼 산자가 붙었다 그러면 이 7번지는 임야대당,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산자가 안 붙었죠. 산자가 안 붙었다면 여기는 이 토지는 어디에 등록된다? 토지대당 지적도에 등록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산자를 붙일 것이냐 말 것이냐는 지적 공부가 어디에 등록되느냐를 구별짓는 부호입니다. 어디에 등록할 것이냐를 구분짓는 부호입니다. 자, 임야대당, 임야도에 등록됩니다. 지목이 뭘까요? 산 7번지 지목은 뭘까요? 임야, 맞습니까? 라고 하지 마세요. 임야일 가능성이 많을 뿐이지 임야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주로 임야가 등록될 뿐이지 임야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지목을 구별지은 부호가 아니에요. 지적 공부를 구별짓는 부호입니다. 자, 참고로 이거는 참고입니다. 자, 우리가 지번을 부여하는데요. 자, 지번은 지번 부여 지역마다 부여한다 그랬죠.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자를 붙이고 안 붙이고 난데 어떻게 나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시골에 한번 가볼게요. 자, 시골 마을에 이래 생겼다 칠게요. 자, 여러분 시골 연상해 보세요. 시골 마을 뒤에는 항상 산이 있습니까? 배산임수 그러잖아요. 그죠? 자, 산이 이렇게 있다 칠게요. 산에 있으나 마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마을이 여기에 자, 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산인데 산도 이렇게 나눠져 있다 치고요. 자, 들판입니다. 자, 들판에 논에 쭉 있다 칠게요. 자, 이렇게 쓰면은요. 여기는 주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겠죠. 임야도. 여기는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산자 붙는 지번입니까? 산자 안 붙는 지번이죠. 산자 안 붙는 지번 별도로 진행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진행해요. 자, 여기는 산자가 붙는 지번이죠. 그럼 별도로 진행합니다. 산 1번지, 산 2번지, 산 3번지, 산 4번지 이렇게 별도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자가 붙는 지번하고 산자 안 붙는 지번 별도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산자가 붙었다 하면 전부 다 임야대장, 임야도. 산자가 안 붙었다면 전부 다 토지대장, 지적도 이렇게 구별됩니다. 자, 지번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여기에 관한 얘기는 여러분은 기본 사전 지식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본번, 부번 이런 단어는 수시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인데요. 48번에 자, 평행제도 나오죠. 평행제도 나오는데 이 평행제도는 뭐냐니까 자,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입니다. 분할되는 경우에 한 필지는 종전지번 사용하고 새로운 필지에는 자, 복식지번으로 부여합니다. 이 복식지번에 자, 부번을 붙여 부여하는 제도를 우리가 평행제도라고 합니다. 자, 토지가 분할됩니다. 한 필지가 분할됩니다. 두 개로 분할됩니다. 하나가 두 개가 되면 지번에 몇 개 필요합니까? 두 개 필요하죠. 그 두 개 필요할 때 하나는 옛날 거 씁니다. 하나는 복식지번 쓴단 말입니다. 부번을 붙인단 말입니다. 그거를 평행제도라고 합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단식 지번으로 부여된 토지가 있다 칠게요. 자, 요런 토지가 있습니다. 자, 요런 토지. 자, 요 토지 지번이 5번이라 칠게요. 자, 5번입니다. 자, 토지가 분할됩니다. 자, 토지가 두 개 됩니다. 두 개 됩니다. 자, 한 필지는 옛날 거 씁니다. 하나는 5번 쓰고 나머지는 5월 1번 요래 쓴단 말입니다. 요렇게 5월 1번 요렇게 쓰는 제도를 평행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토지에 부번 붙이는 제도를 평행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행제도. 현행 지적제도는 토지 분할 시 평행제도에 따라서 새로운 토지에는 복식지번으로 지번 부여한다. 맞죠? 그 평행제도 그렇게 용어를 씁니다. 평행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평행제도가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 것만 제가 했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다. 동네가 1번부터 시작합니다. 쭉 갑니다. 자, 여기 토지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게 3000번에 칠게요. 3000번. 자, 근데 요 토지가 있습니다. 요게 100번입니다.
100번. 자, 100번지 토지를요. 자, 두 개를, 100번지 토지를 두 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100번지 토지를 두 개 나눌 때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100번과 100의 1번 요렇게 하겠죠. 이게 평행제도자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100번지 토지를 분할하게 하면요. 자, 분할해서 100번 없어져 버립니다. 3000번 끝나죠. 그러니까 3001번, 3002번 이래 가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래 자유부분제도라 그럽니다. 자, 어떤 토지는 이렇게 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100번의 A, 100번의 B 이렇게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분기제도 이런 얘기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는 이렇게 쓴다. 이거를 병행제도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병행제도라 그러고요. 자, 그 다음에 북동기본법, 북서기본법 이런 용어 나옵니다. 자, 북동기본법, 북서기본법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북동기본, 기본, 번호가 시작한다. 일어날 기자. 자, 번호가 일어나는 위치가 북동쪽이다. 북동기본법. 번호가 일어나는 위치가 북서쪽이다. 북서기본법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지번 부여지역은 동네마다 지번을 부여한다 그랬죠. 동네마다 1번 시작해서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1번에 시작하는 위치입니다. 자, 가는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어떤 하나의 동네가 있습니다. 자, 이런 동네가 있을 때, 자, 사방향으로 표시해 볼게요. 사방향으로 표시했을 때, 자, 이쪽이 북쪽이죠. 자, 동쪽이고, 서쪽이고, 남쪽이 이리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북서쪽, 여기서 1번 시작해서 계속 이어간다. 이거를 북서기본법이라 그럽니다. 자, 북동쪽에서 1번 시작해서 계속 이어간다. 이것을 북동기본법이라 그럽니다. 기본법. 자, 현재 우리나라는요, 북서기본법을 사용합니다. 북서기본법을. 현재 우리나라는 북서기본법을 쓰는데요. 1975년도에 북동에서 북서로 바꿉니다. 75년도에 북동에서 북서로 바꿉니다. 자, 북동기본법, 북서기본법의 개념은 그래야 되고요. 이거는요, 주로 어떤 경우냐, 아라비아 숫자 문화권에서는 사용한다 그럽니다. 아라비아 숫자 문화권에서 북서기본법을 쓰고 북동기본법은 자, 한자 문화권에서 북동기본법을 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라비아 숫자 한번 써볼게요. 아라비아 숫자. 자, 1번을 썼습니다. 1번. 자, 2번의 숫자를 쓸게요. 자, 공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2번을 씁니다. 2번은 1번의 위치 중에서 왼쪽으로 2번 갈까요? 오른쪽 2번 갈까요? 위로 갈까요? 밑으로 갈까요? 2번은 여기 서죠. 자, 3번은 또 여기 서죠. 자, 4번은 여기 있습니다. 자, 줄 바꿀게요. 줄을 바꾼다면 위로 바꿔요? 밑으로 바꿔요? 이렇게 서죠, 여러분들이. 그죠? 자, 서놓고 보니까 숫자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행하죠.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에서는 북서에서 시작해서 남도로 간다. 북서기본법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자를 한번 써볼게요. 한자 씁니다. 한자는 1번에 썼습니다. 자, 2번은 어디에 쓸까요?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아래로 씁니다. 자, 줄을 바꿉니다. 5번 씁니다. 왼쪽으로 바꿔요? 오른쪽으로 바꿔요? 왼쪽으로 바꿔요. 한자는 이렇습니다. 한글책은 이렇게 넘기죠. 한문책은 반대로 넘깁니다. 자,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해놓고 보니까 한자로 쓰니까 북에서 남으로 오죠. 동에서 서로 가죠. 그래서 한자 문화권에서는 북동기본법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옛날 신문 있죠. 그죠? 옛날 신문은 한자가 많죠. 혹시 예전에 그죠? 아주 어릴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 신문이 세로로 되어 있습니까? 가로로 되어 있습니까? 세로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신문은. 세로로 이렇게 읽어가는 신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5년도 이전에는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었단 말입니다. 75년도는 북동으로 서다가 북서로 지금은 바꿔놨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도면을 떼봅니다. 나중에 시험에 갔을 때 도면을 떼봤을 때 아직까지도요. 도면에 지번이 한자로 부여된 게 있습니다. 시골 가면은 그는 북동기본법 썼다. 일제시대에 맞는 겁니다. 그는
일제시대. 우리나라 도면에 1912년도부터 만들거든요. 그럼 이때 만든 도면은 북동기법 쓰여져 있습니다. 그건 일제시대에 만든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도면 때 보니까 지번이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되지만 75년도 이후에 만든 도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북동기법법과 북서기본법이었습니다. 현재는 북서기본법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사행식 이렇게 나옵니다. 사행식이고 그리고 그 밑에 기후식, 단지식 이렇게 나오는데 자, 사행식은 어떤 거냐니까 자, 우리가 어떤 하나의 동네가 있습니다. 자, 동네가 자, 지번이 북서쪽에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북서쪽에 시작해서 계속 이어가는데 그 이어가는 모습이 자, 우리가 시골에 한번 가볼게요. 자, 시골 땅의 특징은요. 토지 배열이 불규칙합니다. 토지 배열이. 자, 토지 배열이 불규칙하니까 토지가 이렇게 있다 칠게요. 자,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북서쪽에서 1번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1번 시작한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자, 9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쭉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인접되는 토지사에 계속 이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지번에 진행할 때 해놓고 보니까 자, 숫자 따라 쭉 갑니다. 이렇게 구불구불하죠, 지금. 이제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간다. 이것을 사행식이라 그럽니다. 사행식의 특징은요. 토지 배열이 불규칙한 토지입니다. 자, 배열이 불규칙한 지역입니다. 배열이 불규칙하다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지형을 농어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농어촌 지역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토지 배열이 불규칙한 지역에 사용하는 방법 또는 농어촌 지역에서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행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후식입니다. 자, 기후식. 자, 기후식은요. 도로를 중심으로 한쪽은 홀수인 기수로 부여하고 반대쪽은 짝수인 우수로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번 부여하는 방법을 말한다라고 되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자, 현재 시내로입니다. 자, 시내입니다. 자, 도시입니다. 자, 도시의 주거지역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자 6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자, 이쪽이 주거지역이라 칠게요. 단독주택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 버스 정류장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류장 있고 여기 골목길 있죠. 그죠? 골목길이 쭉 있습니다. 실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골목길 있고 골목길 방향으로 집이 있죠. 대문이 나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 도로 골목길입니다. 요 도로를 중심으로 좌측은 기수, 우측은 우수 이렇게 부여합니다. 우리는 홀수를 기수라 그럽니다. 짝수를 우수라 그럽니다. 좌측은 1, 3, 5, 7로 가고요. 주측은 2, 4, 6, 8 이렇게 가는 부여. 기수와 우수를 구분 짓는다. 기우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우식. 홀수와 짝수를 구분 짓는다. 기우식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을 찾아간단 말입니다. 집을 찾아갔는데 주소를 봅니다. 주소가요. 지번이 짝수입니다. 짝수다 그러면 도로, 그 골목길 있죠. 골목 우측만 보면서 계속 가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기후식은요. 이런 경우도 사용합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명 주소라는 게 있습니까? 도로명 주소 있죠. 도로명 주소란 것은요. 자, 이게 도로가 있단 말입니다. 도로에 건물마다 이제 번호를 붙이거든요. 건물 번호에 건물마다 번호 붙이는 게 도로명 주소란 겁니다. 여기가 한강대로다 말입니다. 한강대로에 자, 여기 도로를 중심으로 이 건물 쪽 있잖아요. 이 건물 집 주소를 부여한단 말입니다. 부여할 때 한강대로 좌측은 홀수로 다 갑니다. 1, 3, 5, 7로 갑니다. 우측은 2, 4, 6로 갑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가 기후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도로 중심으로 좌측은 홀수로 쭉 가고 우측은 짝수로 쭉 갑니다. 현재 도로명 주소가 기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후식은 이렇게 합니다. 자, 도로를 중심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보기 문항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도로를 중심으로 기후식을 부여하는 지역이 시가지 지역입니다. 시가지 지역. 대도시 같은 경우 시가지 지역에서 지번 부여하는 방법 이렇게 나오든지 도로를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을 구분 짓는 방법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기후식. 자, 그 다음에 자 단지식입니다. 단지식. 자, 단지식은요. 자, 단지를 단위로 이렇게 합니다. 자, 하나의 단지를 단위로
단지마다 자, 하나의 본본을 부여하고 단지 내 개별 필지는 본본에 부본을 붙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아파트 단지 있죠. 1단지, 2단지, 3단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저기 잠실에 가면은 잠실 1단지, 2단지, 3단지 이랬잖아요. 그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단지별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자, 그 단지별로 지번 부여하는 지역은요. 자, 토지 개발 사업을 한 지역입니다. 공단 지역도 공단 1단지, 2단지, 3단지 있잖아요. 토지 개발을 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개발할 때는 블록으로 나눠지거든요. 자, 여기 자, 큰 도로입니다. 중심 도로입니다. 중심 도로고 여기가 1단지다 말입니다. 1단지, 여기가 2단지다 말입니다. 2단지, 여기 3단지고 4단지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단지별로요. 단지별로 하나의 본본부하고 개별 필지를 부분 붙인다는 얘기는 하나의 단지 속에도 여기 비번이 많은 토지 필지 수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 단지 속에도 필지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단지별로 하나의 본본 부여합니다. 가령 이 단지는요, 1054번 이렇게 부여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개별 필지는 어떻게 보였냐? 1054의 1번지, 1054의 2번지. 이게 다시 이제 1055, 1055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1055의 1번지의 2번지 이렇게 부여하는가? 이게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했을 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더 단지식이라는 정답을 요구할 때는요, 여러분 입장에서 집어는요, 단지식이라는 정답을 요구할 때는 지형적 특징을요, 단지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리고 지형적 특성을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지역, 개발, 사업 실시지역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토지개발사업이다 말입니다. 토지개발사업을 실시한 지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지식이라는 정답을 요구할 때는 하나의 본본을 붙이고 본본을 단지마다 본본 붙이고 개별 필지는 부본 붙이는 제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지형적 특성을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을 실시한 지역에 붙이는 방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단해법입니다. 자, 지역단해법, 도협단해법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역단해법, 지역을 단위 지역으로 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요, 지번부여지역입니다. 지번부여지역. 자, 우리가 지번부여지역이라 하면 리동을 말합니까? 지번부여지역이라 하면 리동을 말하죠. 하나의 동네를 단위로 삼는다. 이걸 지번부여지역이라 그럽니다. 하나의 동네를 단위 지역으로 삼아서 지번을 전체적으로 이어간다. 이게 지번부여지역입니다. 지번 설정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도협단해법이라고 나옵니다. 자, 도협단해법은요. 자, 도협을 단위로 삼는다. 여기서 말하는 도협은요, 도면을 말합니다. 지적도, 임야도입니다. 지적도나 임야도, 요거는 하나의 단위로 삼는 겁니다. 지적도 또는 임야도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번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역단해법은 지번 부여 지역마다 그랬죠. 그죠? 자, 우리가 시골에 갑시다. 자, 시골에 어떤 하나의 동네가 있습니다. 자, 이게 시골 동네입니다. 자, 서울의 어느 동네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행정구역을 우리가 최초로 정부 수립하고 나서 행정구역을 만듭니다. 행정구역? 뭐 경상북도, 경상남도, 그리고 경기도, 강원도에 행정구역을 만들었죠. 그걸 만들고 군을 만들죠. 군을 만들고 나서 면을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동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최초로 동을 만들 때 기준은요. 물론 여러 가지가 고려됩니다. 지형적 특성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일정한 면적 크기는 비슷합니다. 하나의 동네 크기는요. 시골이나 서울이나 거의 비슷해요. 자, 이게 시골에 있는 어느 동네라 짓고요. 시골에 있는 어느 동입니다. 동이고, 자, 이게 서울에 어느 있는 동입니다. 이게 서울의 신림동이라 칠게요. 칩니다. 자, 그러면 동네 전체 크기는 비슷합니다. 크기는 비슷한데 차이점이 시골은요, 땅값이 쌉니까? 땅값이 비쌉니까? 그죠?
이용하는 방법이 시골은요, 한 필지 크기를, 한 필지를 크게 이용합니다. 대도시는 한 필지 크기가 작습니다. 참고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토지 이용은 세분화된다. 다르게 표현합니다. 한 필지 크기는 작아집니다. 시골에 한번 가볼게요. 시골에 집터가 있습니다. 자, 집터가 있습니다. 집터 크기가 대충 몇 평 될까요? 시골. 마당 좀 크다 그러면 300평입니다. 시골 집은. 자, 서울입니다. 서울의 집터가 단독주택입니다. 집터 한 필지가 300평 되는 집이 있을까요? 이건희 씨 집도 300평 안 됩니다. 그죠? 토지 크기에 300평 되는 거 없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니까 한 필지 크기는 작아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시골은 땅값이 싸고 그리고 한 필지 크기 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은요, 어차피 북서쪽에 1번 시에서 쭉 이어가는데 극단적으로 하나의 동네에 도면 2장, 3장 이래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세부적으로 나올 필요가 없거든 말입니다. 여기는 땅값이 싸게 되고 정밀해야 될 필요가 없겠죠. 대도시는 어떻습니까? 한 필지 크기도 작고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정밀해야 되겠습니까? 정밀해야 되겠죠. 그러면 신림도 같은 경우에 서울도 1번부터 시에서 쭉 가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가는 건 도면에 여러 장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도면에 여러 장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면에 여러 장 만들어질 때, 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시골 같은 경우에는 도면에 2장이 있습니다. 이 동네가 끝지번에 제일 마지막 토지 지번이 500번으로 끝난다 칠게요. 500번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도면 2장이잖아. 그죠? 2장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 자 250번이라는 지번을 가지는 토지가 있겠죠. 그 토지 찾습니다. 도면 어디에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지. 여기 아니면 여기 있죠. 그러니까 도면 장수가요, 작을 때는 특정 지번에서 토지 찾기가 색출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도면 장수가 적으니까 이렇게 쭉 이어가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자 서울입니다. 자 1번 시작합니다. 쭉 가가지고 이 동네가 3000번으로 끝난다 칠게요. 3000번으로 끝납니다. 자 3000번으로 끝난다면은요, 이 동네에도 분명히 1154번이라는 지번을 가지는 토지가 있겠죠. 자 토지 지번을 쭉 전체적으로 이어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번을 가지는 토지는 어느 도면에 있을까요? 다 뒤져봐야 되죠.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도면 장수가 적을 때는 이 도면 구별 없이 그냥 쭉 이어가면 부여하면 되는데,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이다 말입니다. 지번 부여 지역, 동 전체를 단위로 하여 지번을 부여하면 됩니다. 이게 지역 단위법입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찾는 게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번을 요 전체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면별로 끊어갑니다. 첫 번째 도면은 1번부터 51번, 52번에서 자 104번, 105번부터 그리고 127번 이런 식으로 도면별로 끊어갑니다. 도면별로 끊어가고 첫 번째 도면에는 1번에서 51번, 두 번째 도면에서 52번부터 104번, 자 그리고 세 번째 도면에는 105번부터 몇 번째 쭉 가가지고 11번째 도면에는 1128번부터 1169번, 그리고 12번째 도면에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도면별로 끊어가면서 부여하고 도면별로 지번에 등록된 현황을 작성합니다. 그럼 요 장부를 뭐라 그러냐니까 지번 현황, 지번 책임표라 그럽니다. 책임표.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 지번 책임표에서 11번 도면에 요 토지가 들어가 있죠. 그럼 11번째 도면에 가면은 그 토지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토지 색출을 편하게 합니다. 이렇게 도면별로 끊어가잖아. 그죠? 도면별로 끊어갑니다. 이 도면별로 끊어가는 거를 우리가 도엽, 도면을 단위로 한다. 도엽 단위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번 부여 지역 전체를 단위로 삼는다. 도면을 단위로 삼다. 이걸 도엽 단위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시험 문제 출제자가 이제 보기문항 구성하느냐니까 전체적인 느낌입니다. 느낌이 도엽 단위법은 도면별로 끊어가죠. 왜? 많으니까. 많으니까, 그죠? 지역 단위면 지역을 하나를 전체를 하나를 단위로 삼아버리죠. 왜? 적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비교적 개념을요,
도입단해법은 비교적 많은 개념, 큰 개념이다. 이래 잡으시면 됩니다. 비교적 작은 개념이다. 그럽니다. 자, 필지수입니다. 필지수가 어디가 많을 때입니까? 도입단해법의 필지수가 많을 때, 지역단해법은 필지수가 적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죠? 도면장수입니다. 도면장수는 도입단해법은 도면장수가 많을 때, 도면장수가 지역단해법은 도면장수가 적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입단해법, 지역단해법, 필지수라든지 도면장수. 도입단해법은 도면별로 끊어가니까 비교적 많은 개념, 큰 개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역단해법은 비교적 작은 개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번 변경입니다. 자, 지번 변경인데, 자, 지번 변경은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번 변경이란 것은, 자, 침이 부여된 지번의 빈번한 토지 이동으로 인하여 지번의 배열이 무질서하게 된 경우에 지번 변경합니다. 자, 무질서하게 된 지번 변경하는데 가는 이런 거다 말입니다. 자, 우리가, 자, 토지가 어떤 한 동네가 있습니다. 자, 토지 지번에 여기 우측에 북서쪽에 1번 시작해서 계속 이어가면서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겠죠. 그죠? 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가지런히 부여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보일 때 가지런히 부여했습니다. 자, 근데 시간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분할이 되게 되면은 부번부터는 지번이 나오죠. 합병이 되게 되면은 지번 일부가 없어지죠. 그런 상황이 수차례 반복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자 1번, 2번, 3번 있고 1번이고 3번, 4번 없고 5의 8번 그리고 9의 4번, 11번, 17의 2번 이렇게 지번 배열이 무질서할 수도 있겠죠. 분할 합병 이런 게 많아져 버립니다. 그죠? 한 100년에 걸쳐면서 이렇게 많아져 버리면 토지 배열이 지번 배열이 무질서하다 말입니다. 그때는요 이거를 싹 밀어버립니다. 싹 밀어버려요. 싹 밀어버리고 지번을 다시 가겠다 말입니다. 이거를 지번 변경이라 그럽니다. 자, 지번 변경인데, 자, 지번 변경은요, 지번이 무질서하게 된 경우에 지번 변경합니다. 무질서하게 될 땐 지번 변경하는데, 요 지번 변경할 때는요, 절차가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지번은 누가 바꿀까요? 지번은 누가 바꿀까요? 변경은 누가 할까요? 소관청이 합니다. 소관청이 지번 변경하면서 시도지사 승인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 무질서하여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시도지사 관할하에 두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번 변경했습니다. 자, 비슷한 개념을 하나 더 할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본 수업 들어가면은요,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행정구역 변경이란 얘기 나옵니다. 변경이 나옵니다. 행정구역 변경이 나오는데, 참고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란 것도 나옵니다. 별거 없습니다. 처음 접하다 보니까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행정구역 명칭 변경하는 것은요, 동네 이름 바꾸는 겁니다. 행정구역 변경하는 것은 동네 경계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구역 변경이라는 것은 동네 경계가 바뀌는 게 행정구역 변경이라 그러고,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동네 이름 바뀌는 게 행정구역 명칭 변경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냥 행정구역 명칭 변경 그냥 동네 이름 바뀌는 겁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자, 이게 A동이 있었어요. A동 지번에 쭉 부여되어 있었죠. 그죠? 자, 이게 A-동으로 바뀝니다. 자, 동네 이름 바뀌었죠. 네, 내용 달라집니까? 지번 달라지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변경이 생기게 되면은요, 요때는요, 지번 변경을 해야 됩니다. 지번 변경. 지번 변경을 하는데, 요때는요,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말입니다,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극단적으로 시골에 가볼게요. 시골에. 자, 극단적으로 동네가 이렇게 생긴 동네가 있다 칠게요.
자, 이게 A동이고요. 이게 B동이라 칠게요. 자, 동네마다 지번 부여한다 그랬잖아. 그죠? 자, 동네. 자, 이쪽에서 1번 시작해서 2번, 3번 순차적으로 쭉 갑니다. 자, 여기 토지가 50번, 51번 이렇게 있다 칠게요. 자, B동에서도 1번, 2번, 3번 쭉 갑니다. 자, 50번, 51번, 52번 이렇게 가겠죠. 그죠? 자, 52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행정구역이 A동과 B동의 경계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럼 50번과 51번은 A동을 기준으로 지번 부여되어 있죠. 근데 행정구역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행정구역이 바뀌어버리면 이 50번과 51번은 B동에 속하게 되죠. B동에 속했을 때 이 50번과 51번을 그대로 써버리면 여기서는 중복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문제 생기죠. 그러니까 이 지번을 그대로 쓸 수가 없겠죠. 그럼 이 지번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지번 바꿔야 되겠죠. 자, 요게 지번 변경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시험 문제에서 행정구역 변경 요 말이 나오면은 당연히 지번을 변경하겠구나 요걸 같이 생각하란 말입니다. 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 개편 또 이렇게 합니다. 행정구역 개편 또는 변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 변경 요 말 나오면 아, 지번 바꾸겠구나 같이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그래 행정구역 명칭 변경 그러면 아, 동네 이름 바뀐다 끝. 행정구역 개편이 된다, 행정구역 변경이 생기면 지번 변경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시도자 성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 그죠? 이거 왜 그러냐 말입니다. 우리가 무질서 할 때는요, 지번을 바꿔야 할 만큼 무질서 하냐 안 하냐 이거를 시도지사가 판단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반드시 바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변경해야 할 만큼 무질서 할 때 변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시도지사 성이 필요 없다 그랬죠, 그죠? 필요 없는 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성인 받아오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성인 해주면 지번을 변경하고 성인 안 해주면 지번을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쓸까요?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성인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변경해야 할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인 절차가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되겠죠? 자, 내용 설명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문제는 뭐냐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무질서하여 지번 변경할 때는요, 지번 변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요러한 지번 변경도 있죠. 요러한 지번 변경할 때는 지번 변경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변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에 지번을 변경한다, 지번을 변경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당연히 무질서하여 지번 변경하는 걸 전제로 두고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용어를 다르겠습니다. 보기 문항에 지번 변경하는 경우 나오면은 아, 무질서하여 지번 변경하는 경우다 이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번 변경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이건 지번 변경이라는 말을 안 쓰고 행정구역 개편이 되는 경우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이 되는 경우 지번언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지번언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 행정구역 개편한 말 속에서는 아, 지번을 바꾸는구나. 바꿀 때 지번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자, 지번 변경과 관계된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6번 지목의 부호입니다. 지목. 자, 지목의 부호인데요. 자, 우리가 일단은 지목은요, 용도에 따라 부여되는 거라 그랬습니까? 지목은 저번 주에, 그죠? 용도에 따라 부여되는 건데, 용도는 현재 28가지 용도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지목을 28가지 용도에 따라 지목을 굽어 지었을 때, 그 지목을 지적금에 등록한단 말입니다. 등록하는데요, 어디에 등록하느냐 하니까, 자, 지적금에 등록할 때에, 등록하는 방법이 자, 지적 도면에 등록할 때는요, 부호로 등록합니다. 대장에 등록할 때는요, 정식 명칭으로 등록합니다. 자, 그 정식 명칭과 부호를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과수원 같은 경우 정식 명칭은 과수원 그대로 적고 요거를 부호로 전환해서 과 요래 표시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글자를 부호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공장용지, 주차장, 하천, 유원지 요 네 가지만큼은요, 부호를 장으로 쓰고 차를 쓰고 천을 쓰고 원을 씁니다. 자, 간단히 그림으로 그릴게요. 자, 필기를 합시다. 자, 지목의 부호인데요.
자, 우리가 지목을 등록하는 장소는요. 우리가 저번 주에 지적 공부가 세부적으로 7가지가 있었습니까?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역 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7가지가 있었죠. 자, 7가지 지목 중에, 지적 공부 중에서 지목을 등록하는 장소는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여기하고 지적도, 임야도 여기에만 등록됩니다. 4군데만 등록됩니다.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공유지역 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목이 안 나와요. 자, 여기만 등록됩니다. 자, 여기만 등록되는데, 자,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등록할 때는요, 정식 명칭으로 등록합니다.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요, 부호로 등록합니다. 부호. 그러면 정식 명칭이 뭐냐? 부호가 뭐냐 말입니다. 우리가 정식 명칭은요, 우리가 저기도 마찬가지로 과수원에 있습니다. 자, 유실수, 사과, 배, 밤, 포도나무 이런 것들 유실수를 집단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이라고 그럽니다. 과수원이라고 그러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저기 대관령 목장 있죠. 축산업이나 낙농을 하기 위해서 초지를 조성했을 때 그 초지를 목장용지라 그럽니다.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그러면은 정식 명칭의 글자 그대로 다 쓴단 말입니다. 자, 이거를 부호로 전환시킵니다. 부호로 전환시킨다면 과수원은 부호로 전환시킨다면 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장용지 요거를 부호로 전환시키면요 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정식 명칭을 부호로 전환시키는 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 방법은 원칙은 두 문자를 씁니다. 두 문자 머리 두 자를 씁니다. 두 문자. 첫 번째 글자를 부호로 씁니다. 첫 번째 글자를 부호로 쓰는데 예배가 있단 말입니다. 예배. 자, 예배는요. 차문자를 씁니다. 차문자는요. 자, 두 번째 글자를 부호로 쓴단 말입니다. 차문자. 두 번째 글자를 부호로 쓰는 경우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자, 우리가 자, 유원지가 있습니다. 유원지에서는요, 원을 씁니다. 부호를. 공장용지가 있습니다. 공장용지는 장을 씁니다. 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차를 씁니다. 그리고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은 천을 씁니다. 두 번째 글자를 부호로 쓰는 경우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자, 유원지, 공장용지, 하천, 주차장 4가지입니다. 자, 요 4가지는 두 번째 글자를 부호로 씁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딱 맞죠? 답은 5번이잖아요. 요거 4개 쓰고 나누가 부호 첫 번째 글자라 차 문자 글자 부호로 쓰는 경우 아닌 것을 이랬으면 내면 된다 말입니다. 단답식입니다. 물론 쉽게 낼 때는 그런 거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4가지는요. 차 문자를 쓰는데 두 번째 글자를 쓰는데 왜 그러냐 말입니다. 자, 왜 요 두 번째 글자를 쓰느냐니까 우리가 유지라는 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물고인 토지는 지목을 유지라 그런다 그랬죠. 그죠? 자, 우리가 유지라는 지목이 있어요. 유지에. 자, 유지의 지목을요. 부호로 쓴다면 유를 씁니다. 그러니까 유원지에서도 유를 써버리면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공원이라는 지목이 있습니다. 공원. 공원의 지목을요. 부호를 공을 씁니다. 부호를. 근데 공장용 시대 공을 써버리면 중복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장을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주유소라는 지목이 있습니다. 주유소. 주유소라는 지목인데 주유소에서요. 지목을 주를 씁니다. 원래 정심이 주유소 용지입니다. 주유소. 주유소 용지가 주를 부호로 씁니다. 근데 마찬가지 주차장인데 주를 써버리면 중복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를 쓰는 거예요. 자,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은요. 자, 이거는 하천은 중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천에서 만약에 부호를 하를 썼다 칠게요. 하를 썼습니다. 자, 하를 부호로 쓰면 어떤 문제 생기느냐 말입니다. 자, 소유자가 그죠? 지적계 공문이 안 보는 틈을 타가지고 재빠르게 요거 살짝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거 뭐가 되냐? 학교용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하를 부호를 쓰게 되면은 위조 변제의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를 안 쓰고 천을 쓰는 겁니다. 천을. 자, 부호 네 가지, 두 번째 글자 네 가지 쓰는 거, 이게 부호입니다. 정식 명칭과 부호. 토지대당, 임야대당에 등록할 때는 정식 명칭, 도면에 등록할 때는 부호. 부호는 첫 번째 글자를 쓰는 게 원칙인데 두 번째 글자를 부호로 쓰는 경우 네 가지, 요 네 가지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용도 지목, 지목을 부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용도 지목. 자, 용도 지목 그리고 그 밑에 일필일목. 자, 이런 것들은 간단한 겁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의 지목을 결정할 때 용도에 따라 결정합니다. 용도에 따라 결정하는데, 자, 저번 주로 갑니다. 자, 예전에 배운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이런 게 있었죠. 현행 지적은 2차원 지적이라 그랬습니까? 2차원 지적이다. 높낮이 고려합니까? 공간을 고려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은 용도에 따라 지목을 결정할 때 이 용도는 어디의 용도를 보느냐? 지표면의 용도입니다. 지표면의 용도에 따라 지목 결정합니다. 지표면, 용도는 지표면의 용도만 봅니다. 지표면의 용도에 따라 지목 결정합니다. 됐죠? 자, 고가도로 있습니까, 우리가? 지목 뭘까요? 차단이라는 장소의 지목은 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고가도로의 지목 뭘까요? 도로 맞습니까? 그럼 틀리는 거예요. 고가도는 공간이잖아. 고가도로의 지목은 없다. 이렇게 되지. 지표면의 용도에 따라 결정한다. 그러면 고가도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돼 있고, 여기 기둥이 있다, 그죠? 그럼 여기 토지 지목이 있겠죠, 여기에. 지표면이 있겠죠. 그럼 고가도로 이 지목은 없잖아요. 그럼 여기 토지 지목이 뭐냐? 이걸 보고 결정해야 되지, 지목은 별도로 보여야지 않은 겁니다. 지하도로 있습니까? 지하도로 지목은 뭘까요? 없다. 이렇게 해야 되지. 지하도로. 지목은 없습니다. 지하도로. 네? 터널은 지하입니까? 터널의 지표면이 있다, 아니다? 아니지. 터널은 지목이 별도로 없다. 이렇게 되지. 그 상껍데기 있잖아. 있냐? 그죠? 우리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요. 지적공부 등록할 때 그저 입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 평면으로 등록하잖아요. 평면. 평면으로 하는 게 산이 있죠. 산이 있고 이렇게 잘 지적도가 있다면 산이 있고 도로가 이렇게 되겠지. 도로가 되겠지. 그런 것들은 지목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다. 지표면의 용도에 따라 그 지목 부여한다. 이겁니다. 공간에 대해서는 토지 표시 결정하지 않는다. 지표면. 지하도로 지목 뭡니까? 그러면 당연히 도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일필일목, 주지목, 추정, 영속성 원칙. 자, 이거는 지목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일필일목의 원칙입니다.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지목이 부여한다. 하나의 필지에 지목 두 개 이런 말 없습니다. 하나의 필지는 지목이 항상 하나만 부여되는 겁니다. 일필일목의 원칙. 우리가 하나의 필지에 지목이 하나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토지의 용도가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용도, 주종이 구별되는 용도가 두 개 이상 동시에 사용된다면 가장 주된 용도에 따라간다. 주지목 추정 원칙. 지목 하나만 결정돼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용도가 두 개 사용된다면 가장 주된 용도에 따라간다. 자, 시골집 가볼게요. 자, 우리가 자, 물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식물 키우는 토지 있죠. 식물 키우는 토지, 그걸 지목을 전이라 그럽니다. 참, 시골에 밭이 있잖아요, 그죠? 배추밭 있죠, 그죠? 그런 거 키우는 토지를 전이라 그래요. 자, 전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시골집을 한번 가볼게요. 시골집 있죠? 시골집. 자, 시골집이 이런 집이 있습니다. 여기 주거용 건물 있잖아요, 그죠? 여기 아래 채 있고, 그죠? 여기 화장실 있고, 그죠? 자, 여기 마당 있죠? 마당 한쪽입니다. 여기 구석에 여기 고추 심어 놨습니까? 네. 그럼 고추 심긴 토지는 원래 지목이 뭡니까?
이거는 전이에요. 전. 이거는 원래 전입니다. 요거 지목은 대주요. 그죠? 그러면 요 토지를 그러면 고추 심어놨다는 이유로 요거를 한 필지로 잘라가지고 지목을 전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말입니다. 그건 안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지목을 하나 결정한다면 가장 주된 용도는 뭐다? 대다.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 대가 되는 거예요. 주된 용도. 아까 전에 양입지가 있었습니까? 양입을 시스템 편입됐죠. 그죠? 편입된 토지의 지목은 가장 주된 용도에 따라간다. 주지목 추적의 원칙이라 그런 겁니다. 자, 영속성 원칙입니다. 영속성. 지목이 한 번 부여되면 영속된다. 이 의미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지목이 바뀌려면 영속적인 용도가 변경이 돼야 된다. 일시적인 용도는 지목 안 바꾼다. 이 말입니다. 영속성 원칙을요,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일시적으로 용도가 바뀐다더라 지목은 안 바꾸겠다. 이게 영속성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시골에 가볼게요. 시골. 자, 현재 우리나라 시골은요, 그 이모작입니까? 이모작만 해야 하는 거죠. 자, 시골에 논이 있습니다. 이게 논이 있단 말입니다. 논. 자, 논은요, 자, 벼를 심습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벼를 심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논립니까? 시골 한번 가보죠. 시골 논이 있잖아요. 논. 여기 논이가 5월부터 11월까지 벼가 심겨져 있죠. 이때는요, 보리 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벼를 심고, 다시 보리 심고, 이렇게 돌아가자는 거죠. 그러면은, 벼를 심어놨다면요, 이 벼는요, 물을 직접 이용한다 그럽니다. 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물이 항상 차 있어야 됩니까? 물이 차 있어야 됩니다. 물이 차 있어야 된다. 물이 항상 필요하다 그럽니다. 벼를 제외하는 토지는 지목을 답이라 그럽니다. 보리를 키웁니다. 보리를 키우기 위해서 보리 심어가지고요. 보리 심어가지고 보리 키울 때 물이 항상 차 있어야 됩니까? 물 차면 물을 직접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 표현을 할 때 물을 상시적으로 필요하냐 안 하느냐 이를 이용할 때는요. 물이 외부에 노출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물이 외부에 노출된다면 물이 항상 필요하다 그러고 물이 외부에 노출 안 되면은요. 물이 항상 필요하지 않다 그럽니다. 그럼 물이 외부에 노출되면 물이 항상 필요하면은요. 지목을 다 보라고 그러고요. 물이 항상 필요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않는다 그러면 지목을 전제라 그럽니다. 그러면 벼를 심어서 키운다 그러면 그건 지목을 다 보라고요. 보리를 심어서 키운다면 전을 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토지, 이 토지, 이거 지목을 바꿀 때, 자, 5월부터 11월까지 지목은 답으로 했다가, 논의를 답으로 했다가,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전으로 바꾸고, 그리고 내년에 다시 5월에 따라 했던 답으로 지목을 답으로 바꾸고, 그럼 1년에 2번씩 지목을 항상 이렇게 바꿀까요? 그건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뭘로 보느냐 말입니다. 주로 이제 답을 보고, 요거를 일시적인 용도로 보는 거예요. 일시적. 그러니까 일시적인 용도로 보니까 우리가 지목이 부여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지목은 변경하지 않겠다. 이것을 영속성 원칙이라 그럽니다. 영속성 원칙. 자, 영속성 원칙은요. 일시적으로는 용도를 바꾸지 않겠답니다. 영속성 원칙은요. 지목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지목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개념을 설명하고 나서 제가 별도의 한마디를 더 하고 있습니다. 영속 원칙은 지목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나중에 시험 문제 틀립니다.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자, 61번 가보세요. 61번 가보시면은 경계 부동성의 원칙이 있습니까? 부동성 원칙이 있습니다. 부동성 원칙은요. 경계 결정 방법입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동성 원칙은 경계가 움직여야 된다. 경계 설정 원칙이 부동성입니다. 지목 설정 원칙이 영속성입니다. 지목 결정한 게 영속성이요. 나중에 이거 바꿉니다. 여러분 자꾸 이거를 경계라고 하고 이거를 지목으로 옵니다. 이렇게 자꾸 바뀝니다. 바뀌니까 지목 설정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동성 원칙, 축척, 종대, 경계, 불가벌의 원칙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관한 얘기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